트럼프 행정부가 통제 가능한 경제 부양책으로 금 재평가를 선택할 동기를 가진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이거를 제가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미국에서 지금 금 재평가를 한다는 이런 소문이 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국내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금 뭐 재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서 저 또 나름대로 저도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는 뭐 트럼프의 큰 그림으로 뭐 금을 재평가해서 또 이제 시진핑을 뭐 함정에 빠뜨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중국금을 뭐 이제 쓸모없게 만든다 뭐 이런 조금 허황된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차치하고 이 금 재평가가 과연 신빙성이 있나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지금 미국에서 이 금 재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과연 이제 금값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가 그런 걸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거를 금 재평가를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의도가 뭔지, 상황이 왜 어떠해서 그런 건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이미 뭐 며칠 전에 유명한 금 관련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마네코 육사 채널에서 이 마네코랑 에릭 영이라고 해서 이 지금 홍콩에서 금과 은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거시적 경제와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해서 미중 패권 전쟁 막 이쪽 관련해서 금으로 이렇게 어떻게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한테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냐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중국 관련해서 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뭐 기술 패권이나 여러 가지 뭐 중국 관련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매번 인터뷰할 때 전달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얘기 들어보면 좀 많이 재밌고, 그래서 인터뷰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지금 뭐 미국이 이 국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금을 재평가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에릭 영이랑 마네코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제가 좀 영상을 보면서 제 생각도 여기에 곁들여서 한번 에릭 영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제 영상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제 거가 더 많이 퍼지면서 저도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 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제 노력이라도 한번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만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에서 왜 지금 금을 재평가하려고 할까? 그거는 지금 보면 미국의 이 재무 이런 사정이 복합적으로 압력, 그러니까 위기에 지금 직면을 했다 이렇게 에릭 영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죠. 왜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이 유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기에 이제 CPI, 이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4.2가 넘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 주요국들이 이제 국채를 순매도하고 있잖아요. 미국채를 사줄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국채 가격이 금리가 4.5 이상 갔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4.5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4.5%의 이자를 준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자를 하나도 안 주는 금값은 왜 계속 폭등을 할까? 금값이 떨어지면서 국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전쟁이 나기 전에는 그런 흐름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변화와 그다음에 이제 케빈 워시라는 이 새 연준 의장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이제 금을 이 현재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를 해서 약 1조 달러의 이 재무부 일반 계정에 주입하는 미국 내 이 지금 금 재평가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때문에 금을 원래 가치 있잖아요. 그 원래는 여기 지금 장부상 가격은 진짜 낮게 42달러인가 이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시중 가격으로 올려서 이걸 재평가시켜서 그 돈을 연준의 이 재무부 일반 계정에 넣어서 조금 뭐 이렇게 재정을 탄탄하게 보여주겠다. 근데 왜 그러냐? 앞서 말한 이런 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위기 회피법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허무맹랑한 얘기냐 아니면은 뭐 유튜버들이 그냥 금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쓰는 소설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약간 팩트에 약간 기반을 한 살짝의 뇌피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 연준 자체에도 25년 8월 이 주제에 대한 공식 리서치 노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시장 루머를 넘어서 정책 당국 내부의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엄청 재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게 계속 회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케빈 어시가 이번에 첫 FOMC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영상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에릭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빈 어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해서 6월 17일 이때 FOMC를 여는데 이때 어떻게 할까? 원래는 케빈 어시가 얘기한 거는 이 대차 대조표가 비대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돈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금융시장 개입 축소를 강조해 왔는데 동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해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이제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중적인 태도인데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케빈 어시는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FOMC 전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때 지금 예상을 한 거는 뭐냐? FOMC가 페드 와치를 보면은 26년 중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이 커 있고 부각되었고 금리 인하는 사실상 배제가 됐죠. 이번에도 그렇게 됐었죠. 그런 상태였고 그다음에 6월 10일 날 25bp 금리를 인상하고 지금 ECB가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인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도 인상을 검토 중인 상황이었는데 인상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연준 홀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은 달러 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 압력이 심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상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이란 전쟁 장기화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불확실성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지속되고 있어서 이번 회의에는 동결 후에 향후 인상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에릭 영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됐었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지금 나왔었고요. 근데 에릭 영이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 워시 의장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상당히 불안전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절사 평균이라는 지표를 선호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뭐냐면요. 이 달러스 연준이 산출하는 트림드 민 PC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히 높은 물가 그 지표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물가가 책정을 하잖아요. 에너지 가격, 뭐 주택 가격,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교통, 뭐 음식료 뭐 이런 게 변동이 가장 높은 거를 빼고 그다음에 가장 낮은 것도 빼서 이 평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가장 높아서 이게 평균을 내는 건데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잘라서 절사 평균을 내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사지가 되면서 물가가 안 높게 보일 수가 있다고 이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에릭 영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이거는 이 인플레이션을 높은데 낮게 보이도록 이렇게 속임수를 쓸 수가 있다. 이것도 의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지금 상황이 불리한 게 또 뭐냐면 이 국채 있잖아요. 외국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를 이제 많이 안 사줍니다. 원래 예전에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안정적으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브릭스 국가들이나 아니면 뭐 선진국 국가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채는 안전자산이야. 그만큼 안전자산이니까 무조건 사서 이자를 취하면은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줬거든요. 예전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줘서 그거에 의존을 했는데 26년 3월 기준으로 외국의 이제 미국채 보유량이 9.49조 달러에서 9.25조 달러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유량은 지금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일본도 지금 473억 달러어치의 추가 국채를 매도했고요. 이란 전쟁 발발과 함께 오일 수입 의존 국가들이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미국채를 대규모로 매각한 것이 이 추세를 가속시켰다고 합니다. 과거에 지금 보면 2012년에서 2019년 금 가격 억제기가 있었어요. 이 약 1,600달러에서 2,100달러 밴드로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중국, 일본,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 등이 미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이 수익률 곡선을 통제했거든요.
그러나 현재 이 브릭스 국가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순매도하는 구조적 전환이 발생했고, 이것이 이제 미국 재무부 시장 통제력 약화라는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미국채를 못 믿겠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비싼 이자로 미국채를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만큼 연준에 이런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QT 딜레마를 또 에릭 영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에릭 영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워시 의장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돈을 줄인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은요, 미국의 이 막대한 부채 규모가 이를 제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이려고 하는데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막대한 부채가 있으니까 또 발행을 해야 돼. 국채를 왜 발행을 안 해? 안 하면은 니네 지금 빚을 못 갚는다니까.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워시 체제가 이제 대차 대조표 감축이 예상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피치 레이팅스에서도 평가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봤을 때 워시가 지금 QT 계획은 아마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연준이 이 QT를 통해 국채를 시장에 매각하는 동시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국채를 매도한다면 미국 국채 시장은 소화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이제는 아예 뭐 엄청나게 급락을 해버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미국 재무부의 통제력 상실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걸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이거 못할 걸?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뭐 긴축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미 국채가 안 팔리고, 그다음에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미국의 이 재무부가 계속 이런 위기 상황이 압력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또 이제 국채 발행한다고 하면 이제는 사줄 애들도 없고, 국채를 발행하면 됐어. 이런 압력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했으면 됐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지금 잘 사주던 중국, 일본, 그다음에 뭐 한국도 있겠고, 그다음에 여러 국가들이 이제는 보니까 잘 안 사주고, 그다음에 국채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해요. 점점 신뢰를 안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거기서 나온 게 이 금을 재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 미국 재무부에서 지금 포트녹스에도 있고, 이 금이 포트녹스에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33톤을 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포트녹스 합쳐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재무부 장부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죠. 1973년 법률로 고정된 온스당 42.22달러로 장부 가치가 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26년 6월 기준 금 가격의 온스당 지금 4,224달러잖아요. 이걸로 올린다고 하면은 실제 시장 가치는 1.1조 달러에 달하면서 이제 장부상의 가치는 고작 11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국가들은 금을 시장 가격으로 매월 재평가하지만 미국은 50년 이상 관행으로 이걸 무시해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미국은 50년째 안 하고 있는데 이 가격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만약에 재평가를 하면 그 돈들이 이제는 재무부 잔고에 들어오니까 재무부의 이제 재정이 더 탄탄해지면서 뭐 국채 발행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아까 긴축을 들어가면서 더 이제 미국채의 이 탄탄한 이런 신용도를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금을 이렇게 재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유튜버들의 이런 허무맹랑한 찌라시가 아니라요, 이게 재평가 회계적 메커니즘이 이미 연준에서 지금 보면은요, 25년 8월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페스트 노트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공식 준비금 재평가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 사례는 이 메커니즘을 명확히 설명한다고 하면서 미국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의회 또는 행정부가 금의 법정 가격을 시장 가격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무부가 연준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한 금 증서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 증서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재무부 일반 계정 TGA에 상응하는 금액을 입금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무부는 TGA에 축적된 자금을 국채 상환 또는 재정 지출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물금의 이동은 전혀 없으며 순수하게 회계 처리상 변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실버닷컴의 이 보고에 따르면 이 과정은 사실상 금 기반의 양적 완화로 기능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 가격이 약 4,200달러에서 재평가하면은요. TGA에 약 1조 달러 이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제 4,500달러로 재평가한다고 하면요. 약 1.1조 죄송합니다. 1.1조 달러. 그다음에 8,000달러로 재평가를 하면 2조 달러 수준의 이 자금이 확보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회계상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실물금 이동은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도 또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 선례, 이 연준 리서치 노트의 핵심 사례를 보자면은요. 지금 연준 노트에서도 지금 보면 지난 30년간 5개 국가가 금 준비금 재평가 이익을 활용한 사례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이 지금 2002년 때 GDP의 약 11%를 했거든요. 국채 상환으로. 그런데 결과는 이제 부채 GDP 비율이 계속 상승을 했고요. 이탈리아도 이렇게 지금 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도 했었고 남아공도 했었고 퀴라소 세인트 마틴도 했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지금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 시에 미국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자금이 발생한다고 명시한다. 그래서 다만 노트는 재평가 이익 활용이 더 큰 구조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경고를 했다. 그래서 레바논 사례에서도 보듯 재평가 이후에도 이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가 뭐 계속 된다고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1971년에서 73년 역사적 선례가 있죠. 미국도 재평가한 선례가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자면 1971년 8월에 닉슨 쇼크라고 하잖아요.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 퇴환을 중단하고 브레튼 우즈 체제를 종식시켰잖아요. 이후에 공식 금 가격은 두 차례 재조정이 됐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1971년 12월에 이 협정을 통해서 온스당 35달러에서 38달러까지 8.6% 인상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973년 9월에요. 지금 법률 제정을 통해서 38달러에서 42.22달러로 약 11% 인상을 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공식 재평가 이후 시장 금 가격은 공시 가격 아래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978년 9월에서 1980년 1월 사이에 금 가격은 온스당 217달러에서 850달러로 거의 4배 폭등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때가 아마 피터 시프가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생인가 그때 돼서 이 폭등을 경험하고 금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느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재평가 논의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로 42.22달러에서 4,000달러 이상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는 재평가가 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평가 이후에 가격 상승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나온 게 주디 셀튼의 신탁 채권이라는 제안이 있거든요. 제안 내용이 뭐냐? 이 경제학자 주디 셀튼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25년 10월에 그다음에 여러 인터뷰에서 금 재평가와 연계한 신탁 채권, 그다음에 금 채권 발행을 제안해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디 셀튼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이 통화 경제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화폐, 금, 그다음에 달러 가치 안정, 그러니까 금의 역할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경제 사상가인데요. 이 트럼프의 경제 자문을 맡았고요. 2020년 트럼프에 의해 미 연준 이사로 이렇게 후보로 지명됐지만 상원 인준을 통과 못해서 실제 연준 이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한가 이렇게 보자면 셀턴은 현재 이 중앙은행 중심 통화 시스템이 지나치게 재량적이라고 비판하며 화폐 가치가 정치나 중앙은행 판단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통화 규칙과 금 같은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 현재 미국 보수 자유시장 계열 싱크탱크인 이 뭐 여기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금을 강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디 셀튼 많이 압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 뭐 유튜브 채널에도 이렇게 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이런 사람 중에 경제학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 만기 50년짜리 장기 국채를 발행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금으로 연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시 금으로 상환하는 옵션을 부여해서 발행 시점은 여기 이거 50년 장기 국채를 왜 이때 발행하는지 알겠어요. 미국 건국 300주년 그러니까 26년 7월 4일 전후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매수자는 유럽 연합 그다음에 영국, 일본 등 이 동맹국 중앙은행 그다음에 연기금 헤지 펀드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핵심 매력은 뭐냐? 바젤 3 규정상 이 헤어컷 차이에 있다고 하면서 실물금을 담보로 이렇게 사용하면 10에서 20% 헤어컷이 발생하지만 재무부 채권은 2%의 헤어컷만 적용된다고 하면서 지금 미국 재무부 금채권은 이 두 자산의 특성을 결합하여 금의 가치 안정성과 국채 유동성을 동시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행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ITM 트레이딩 분석에서는요. 금채권 발행 시 금 재평가가 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금 담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공식 금 가격이 시장 가격과 동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금 재평가 트리거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그래서 금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금 재평가를 할까?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이 재평가를 하면은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저는 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금을 미국이 인정을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 지금 지금 여러 유튜브나 아니면은 기사 뉴스 기사나 이런 사이에서 계속 이거를 거론하니까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이 금 재평가를 왜 해야 되냐면 이 에릭 영이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환경과 금에 대해서 에릭 영이 이걸 얘기했거든요. 지금 현재 CPI가 4.2로 표면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섀도우 스태츠나 이 여러 학술 연구는 지금 보면 1980년대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실질 인플레이션이요. 10에서 12% 수준일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CPI 지표가 물가가 4.2%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가보면 여러분들 물가 진짜 살인적이에요. 저도 안 가봤지만 유튜브에서 보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보면은요 햄버거를 먹는데 막 3만 원, 2만 원, 3만 원씩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물가가 또 두말하면 잔소리로 잘 올라가고 있죠.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는 1973년에서 75년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가 이때가 인플레이션이 12.3에 실업률이 8.5에 GDP가 마이너스 0.2였다고 합니다. 0.2%. 그래서 이거랑 놀라울 만큼 유사한 구조라고 지금 이렇게 다들은 아니고 이 연구 기관에서 그리고 에릭 영이 이거를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80년대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명목 금리가 4.5% 수준에서 실질 인플레이션이 10에서 12로 추정을 한다고 하면 이걸 빼면은요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5에서 7%가 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 가격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죠. 그래서 1973년에서 1975년 명목 금리가 오르는 동안에도 금 가격이 이제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금이 떨어지나요? 이게 아니라니까. 여기 나와 있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면은요 금 가격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계속 오릅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자료 찾아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2022년에서 2023년처럼 이 명목금리 상승이 실질금리 플러스 영역에 이걸 끌어올리면요 금에는 또 역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쇼크가 실질금리를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밀어넣고 있어서 금액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이렇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금 가격 시나리오를 보자면요 재평가 가격에 따라서 금 가격의 예상 범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는 뭐냐 그냥 시장 가격으로 4,200달러로 재평가를 한다고 하면은요 TJ 잔고는 지금 1조 달러가 늘어나고요 예상 금 가격은 4,000에서 4,500달러 유지한다. 그래서 시점은 26년 하반기 정도에 이렇게 됐고요. 온건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지금 4,500달러에 된다고 하면 재무부 잔고는 1.1조 달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4,500에서 6,000달러 정도의 금 가격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년, 27년까지 이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강세 재평가를 한다고 하면 8,000달러로 한다고 하면은요 2조 달러가 지금 또 이득이 생기고요. 그러면은 6,000에서 금 가격은 12,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급진적인 재평가를 하면 2만 달러로 그냥 재평가를 해버리면요 TJ 잔고가 지금 5조 달러 이상이 늘어나고 그러면 극단적인 상승 후에 폭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12,000이 아니라 2만, 3만, 5만, 6만 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란 상황 안정 이후 금과 은 가격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재무부 시장의 이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금은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금은 그냥 얘네들이 뭐 재평가를 하든 재평가를 해서 하면은 단기간에 폭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재평가를 하지 않아도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재평가가 왜 이렇게 지금 또 화두를 갖냐면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맥스 시장에서요, 여러분들. 26년 12월 만기 콜옵션이요. 누가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15,000에서 2만 달러로 행사 가격으로 이 스프레드가 지금 11,000 계약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예상 비용으로는 33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실현 잠재 수익이 5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장난을 필까? 어떤 일부 대형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해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무부에서 재평가를 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미리 알고 12월에 이렇게 질러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또 다른 이런 이유 때문에 재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 되는 거고요. 은 가격 전망을 해보자면 은은 금과 달리 산업 수요 있잖아. 산업용 수요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반도체가 가격의 핵심 변수이고요. 금 재평가 시에 금은 비율이 지금 60대 1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화된다면 은 가격도 대폭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300달러에서 500달러 목표가는 금 재평가 시나리오의 낙관적인 추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로서의 경기 민감성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금에 비해 낮다.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래서 은은 뭐 재평가한다고 해서 크게 뭐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오르긴 오른다. 300에서 500달러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르긴 오르는데 금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반론도 있습니다. 반론이 뭐냐면요. 이 규모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채, 미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에 달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네, 금을 재평가로 확보해봤자 1, 2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2.5에서 5%밖에 안 되는데 1년 재정 적자 1.8조 달러 이 완전히 커버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국가 부채 전액 해소를 위해 금을 온수당 약 15만 달러로 재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반박으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재평가하는 목표는 이 국가 부채 소각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탄약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GA 잔고에서 1에서 2조 달러가 추가되면 신규 국채 발행 없이 상당 기간 재정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채 시장의 이 단기 안정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반론을 합니다. 자, 1조 달러 이상의 TGA 주입은 실질적인 통화 공급 증가와 같은 효과를 가져와 인플레이션 심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이미 4.2%의 CPI 환경에서 추가적인 통화 주입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반론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반박은 이 논리는 틀리지 않지만 이 재평가 이익을 신규 국채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줄이고 오히려 동시에 이제 금 채권으로 이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면 순 통화 팽창 효과는 제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발행 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인베스팅닷컴의 이 분석에 따르면 어차피 다가올 인플레이션 효과를 26년 중간 선거 전에 전략적으로 단기 부양 효과로 전환하는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기기 위해서 결국에 이런 것까지 동원을 해서 더 이렇게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반론은 왜 연준이 직접 QE를 실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박은 현재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채를 순매도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QE를 실행하면 달러 신뢰도가 훼손이 된다. 반면 금 재평가는 미국이 보유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금 공급 효과를 더 높은 신뢰도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들은 금 재평가가 실행 가능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시장 반발 가능성을 경고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반론은 뭐냐? 연준의 독립성 침해입니다. 그래서 1997년 이 독일 사례에서 분데스방크가 콜 바이겔 금 재평가 계획을 강력히 반발했듯이 연준도
지금 의회나 행정부에 의한 대차 대조표 조작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금 재평가에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 증서의 법정 가격 변경은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을 재평가한다고 하면 언제 재평가할 것 같냐? 이 정치적 타이밍은요. 지금 인베스팅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 가능한 경제 부양책으로 금 재평가를 선택할 동기를 가진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분쟁이 지금 안정화된 이후에 즉 지금 2026년 하반기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점으로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BC 골드의 분석에 따르면 재평가 이후 금 가격 범위로 일부 분석가들은 온스당 1만에서 2만 달러가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지금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건 유튜브 채널에선 6월에 지금 5만 달러 재평가 가능성까지도 언급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라서 안 맞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금을 재평가하려고 하면요. 동맹국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 재평가 성공 여부는 미국의 이 단독 결정이 아니라 EU나 영국, 일본 이 주요 동맹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을 시장 가격 이상으로 재평가할 경우 지금 전 세계 금 흐름이 이제 미국으로 집중되어 오히려 달러 공급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동맹국들이 이 미국의 금 채권을 매입해 준다면 재무부가 이제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제 달러 수요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어서 동맹국들이 정말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변수거든요. 왜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많은 금을 비공개로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투명한 감사 없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러가 지금 미국의 금 재평가를 저지할 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금을 국가 안보 자산이자 미래 통화 시스템을 담보로 활용하는 이들 국가 입장에서 금을 공식적 위상 강화를 시켜주는 거는 오히려 자국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변수도 그냥 크게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저는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 금을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금 재평가를 미국에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진짜 약간 좀 루머일 뿐이지 실현 가능성은 저는 진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가 된다고 하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거든요. 27년에서 28년이 반전이 될 것이다. 지금 보면 금 재평가가 실행되면요 1970년대의 지금 패턴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평가가 발표되면 단기 금 가격이 급등을 해서 시장 가격 수렴 기대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TJ 자금을 활용을 해서 일시적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일시 하락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화 팽창 효과가 발생할 거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1, 2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고요.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고요. 긴축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27년에서 28년 공격적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금 가격 고점 형성 후에 급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1980년 금 가격이 850달러 고점 후에 85년까지 300달러 이하로 하락했던 역사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동성 위기는 더 큰 조정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금은 투자자들은 27년에서 28년 고점 후에 출구 전략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에릭 용도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종합 평가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이 지금 금을 재평가하는 거는 이 미국 재무부가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단기 처방 이 미봉책에 저는 불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디 셀튼의 뭐 정책 제안이랑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타이밍 분석도 있지만 핵심적인 이런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39조 달러의 부채의 구조적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이 유동성 완충제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가속과 그다음에 이후에 금리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준 독립성 및 달러 신뢰도에 대한 시장의 반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위한 의회 입법 절차도 필요하고 동맹국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거를 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근데 왜 이렇게 이거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냐. 이걸 하면 진짜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이런 여러 가지 부채 문제나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금 가격 상승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금을 좋아하는 유튜버들도 이게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연준에서도 이거를 좀 고려해 본 게 자기들의 이런 부채나 이런 연준의 이런 뭐라 하죠? 대차 대조표를 좋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봤고요. 네, 멤버십 이렇게 가입해 주셔서 저한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저 후원을 더 해 주고 싶다 하시면은 제 거 영상 링크란 있거든요. 여기에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링크 클릭해 주셔서 쿠팡으로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사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지금 이렇게 지금 구독자님들이 물어봤고 제가 원래 다루려고 했던 이 금 재평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주디 셀턴이랑 아까 경제학자 있었잖아요. 그분이 또 금 재평가대에서 아까 그 금 채권 발행하는 거 따로 인터뷰한 거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분석 시간 있으면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